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또 대인 기피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첼로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불편함을 많이 줬지만은 한번 극복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글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건강을 잃어서라도 찾으려 하며 마음을 잃으면 찾으려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뭘까? 거기에서 한번 뭔가 충격을 착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클래식을 전공을 해서 연주할 때는 딱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숨만 쉬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 힐링 첼리스트가 되고 나서는 하늘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실제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 자체가 어려움과 지금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말해봅니다. 보통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텔레비전 볼 때는 그냥 앉아서 눈과 귀로만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한번 오늘은 정말 이렇게 저를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번 박수도 쳐보고 같이 소리내서 웃어도 보고 한번 이렇게 땀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정말 복이 오고요. 웃으면 정말 건강이 오고요. 웃으면 정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요.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힘차게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015년 을미년 새해 첫 문을 여는 CNB 시민강좌 MC 이삼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년에는 경제도 힘들고 하는 일이 어려워서 웃을 일이 적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경제도 확 피고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셔서 웃는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CNB 시민강좌 역시 새해 첫 웃음, 제대로 된 웃음을 여러분께 선사하려고 이웃음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웃음 선생님은요, 첼리스트이자 웃음 전도사, 그리고 힐링 메이커, 이웃음 교수님과 함께 행복한 에코 힐링의 미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음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남들이 알까 부끄러워 눈으로 한대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진실한 사랑은 눈을 보면 안 돼요. 그가만 들으는 거짓말을 못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5년도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우와, 이 복이 저한테 다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새해 복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두 분씩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분씩 가위바위보 한다 생각하시고 딱 치면서 안녕하세요. 왼손 딱 치면서 반갑습니다. 양손을 턱에다 대고 나 예뻐.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끼 손가락을 딱 들어서 옆에 분 사람 볼에다 싹 대시고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어머 귀여운 사랑덩어리. 감사합니다. 저는 첼로 연주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안내하는 힐링 첼리스트 이웃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2015년도에 새해가 이렇게 활짝 열리는 거 보면은 우리가 2015년도는 어느 부분에서는 힘들다고도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힘든 것도 웃음과 함께 하면은 힘든 것도 싹 비켜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네. 복이 온다는 믿는 분만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밝히기는 좀 쑥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웃음이라는 이름이 이전에는 아버지가 또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이철규라고 합니다. 아, 이철규. 괜찮죠? 예. 우리 어릴 때는 철수라는 이름으로 국어책에 항상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국어책에 그 철규라는 이름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철규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가기는 괜찮았지만은 그 이름이 웃음을 많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후반 인생 웃고 살을까 하면서 제가 웃음 교실을 만나게 됐는데 이때 와 이거구나. 그래서 이 웃음을 짓다 보니 제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해필이면 이 웃음이냐? 웃음도 이 웃음, 저 웃음, 비웃음도 있는데 그 중에 왜 이 웃음이냐? 아, 성은 또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웃음을 졌는데 역시 불리어지는 대로 된다고. 불리어지는 된다고. 웃음을 통해서 제가 이런 훌륭한 강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와. 그래서 저는요, 이 웃음을 통해서 소통할 때도 제가 안 웃으면 이상해. 예, 한번 웃음아 불러보세요. 시작.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브라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브라보가 어디 나라 말이에요? 미국. 또 저는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말. 제가 첼로를 했기 때문에 첼로로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태리 선생님이 브라보 브라보 하기를 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쓸까? 선조들이 언제 여기 왔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브라보는 좋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굿. 그런데 이태리 말로 브라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라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학생이 첼로를 싹 하고 나오길래 브라보 브라보 해줬더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이거 아시아 사람이 브라보 해주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남자한테는 브라보, 여자한테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줌마 아저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줌마한테 아저씨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막 웃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그러면은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브라바 그런데 남자한테는 뭐라고? 여자한테는 뭐라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보 브라바는 우리가 또 극장에서만 많이 들어봤거든. 이렇게 클래식한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가 극장에서만 쓸 게 아니라 이런 데서도 잘했다. 뭐 이러면은 브라보 브라보 해주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입만 뻥긋뻥긋해서 말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이 손을 갖고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인사 안녕. 우리말로 하면 안녕 안녕이야. 근데 그 나라 말로 하면 차오 차오.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뭘 잘 쓰냐면 요거를 잘 씁니다. 요거를. 네, 요거. 브라보 브라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도 모르게 좋아지더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는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 더 좋은 것은 최상급이라고 그래요. 최상급. 엄지손, 검지, 중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입에다 손 키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싹 던져요. 던져. 뿌려줘. 자,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기분이. 우리가 사랑덩어리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른들은 아유 이래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지를 못해서. 근데 요만한 손자 손녀들한테 사랑덩어리 해주면 애들은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더 좋으라고 이렇게 브라보 브라바 해주면은 더 좋은 거라. 우리 옆에 분한테 오늘 참 잘 오셨다는 의미로 브라보 브라보 시작. 특히 우리가 여성들은 뭔가 이렇게 한 말씀 한마디 해드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남자분들은 그게 쑥스러운가 봐. 말도 못하지만 이것도 못 올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 형님들 집에 가서 꼭 그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면요. 많은 걸 느끼는데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존재는 뭐냐면요. 행동할 때거든. 행동할 때. 그런데 이 나에게 키스해주세요 연주를 하다 보니까 가사에 그 번역 가사에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마치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키스해주세요. 얼마나 절절해. 절절해. 이걸 갖다 작곡한 사람은 원래 스페인 그 클래식 작곡가예요. 클래식. 근데 이거를 지금의 우리가 아는 노래로 이렇게 작곡 편곡한 분은 멕시코 여인이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 때 이걸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오셨지만은 마음은 저 딴 데 가 있을 수가 있거든. 몸과 마음이 같이 다니는 그 상황이 행복한 건데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매월 22일만 되면은 신용카드 값을 갚아야 되는데 10일 날만 되면은 매도 신용카드를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상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뱃삼의 모초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을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음악은 참 이렇게 즐거움을 주죠.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응이. 우리 여기에 계신 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그리고 내가 갈 곳을 어딘가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아니 하늘나라는 나중 얘기고 문화센터 또 시민강좌 맞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들은 노인요양원에 이렇게 한 번씩은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는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소외지역 그리고 또 학생들 초, 중고생들, 학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곳을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보이는 곳이, 그 환경이 과거보다는 월등하게 좋고 우리가 밖에서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곳이 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서 보니까 편하긴 편한데 각기 다른 인생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분들끼리 아파서 왔기 때문에 편하지만은 않은 것을 봤어요. 거기는 학벌에 어떤 인연도 없고 혈연의 인연도 없고 그냥 단지 뭐 하나? 나이가 먹었다는 것 때문에 내 팔다리가 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또 가족이 있어도 가족들이 맞벌이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이 덜 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 그 어르신들이 행복한 어른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남 장성 프란치스 회관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카톨릭 운영하는 데거든요. 예, 신부님이 또 원장님으로 계시고 저희들이 음악회를 딱 하니까 그때 음악이 노란 셔츠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성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연주를 하면서 저쪽에 어르신이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걸 보였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랬는데 자꾸 쳐다보면서 의식적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 떤다는 거예요. 좋아서. 좋아서 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한 곡 딱 더 하고 가서 그분을 모셔 나왔는데 걷지도 못해요. 이 1cm, 2cm 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나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런데 내내 오는 동안에 제 팔로 이렇게 이게 보조하면서 나왔는데 얼굴 표정은 좋아서 웃는 건지 찡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상이 그냥 무대까지 올라오시는데도 한참 힘들었지만은 내려가는 것 보조하는 것도 또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좋아서 그런다는 거. 좋아서 이렇게 좋아서 그 어른이 춤추는 건 처음 봤대요. 그리고 지금 소외 지역을 이렇게 요양을 다니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상 하나가 음악을 좋아하는 분, 안 좋아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청각이 발달돼 가지고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온전치 못했을 때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휠체어 타가지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노인 요양사가 움직여주면 움직여주는 대로 요구르트 떠주면 떠주는 대로밖에 못 하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음악 나오면 춤추는 사람으로 갈 거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떠주는 사람으로? 맞아요. 우리가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자기 개발로서는 최고로 좋은 것 같아. 오늘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또 한 번쯤은 소외 지역 그런 데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첼로를 갖다가 멋지게 한번 여쭤볼까요? 멋지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 멋지게 했지만은 이렇게 쉽게 멋지게 했겠습니까? 저의 그 나이가 있는 만큼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첼로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웃음과 함께 첼로와 함께 이렇게 뭔가 멋진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여기 성모병원 여기서 위장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위장을 2번이나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붙어 있겠어요? 근데 희소식이 하나 있더라고. 얼마 전에 방사선을 찍어봤는데 이웃음 교수님은 위암 안 걸리겠대. 왜 그러냐면 위암 걸릴 부위가 다 잘려나갔대. 아니 이게 수술하고 나서도 희소식이더라고요. 오래 이렇게 그 시간이 흘렀지만은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어릴 때 이렇게 위장에 대한 허약 체질로서 이게 잘라내고 하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저 보문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여기. 예. 근데 제가 총무 역할을 3년간 했는데 3년간 하면서 보니까 그 애경사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 문자를 날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부모님 소천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가네요.
아, 친구들 하면 남자들이잖아. 그럼 부인들을 어떡하라고. 그래서 깨달은 게, 아,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내 집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하면서 손을 꼭 잡고 이랬습니다. 여보, 남자들이 여자보다 10년을 일찍 한다는데, 여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해줄게. 삼식이 안 될 테니까. 그냥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이 웃고 안 웃고 이거 차이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정할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더라. 그냥 필수로 웃고 살자.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웰다잉도, 예, 웰다잉 들어보셨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듣기 싫었잖아요. 그런데 웰다잉이라서 이제는 죽음 준비를 하는 과정. 그것도 아름다운 죽음 준비, 행복한 죽음 준비 이런 말로 써가지고 요즘에 죽음이라는 거를 조금은, 예, 뭔가 좀 희석돼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 제가 그 웰다잉 지도사 공부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다르지냐면 하루라도 웃고 살자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매일 웃고 살자. 남이 나를 화나게 한다더라도 웃으면서 화내자. 웃으면서 화내자. 교통이 상황에서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막 오늘도 헤이트픽 나왔는데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워. 근데 어떤 동영상 하나 딱 눈에 띄는 동영상이 뭐냐면요. 나와서 막 그냥 찔러 싸울 것처럼 나오더니 야 하더니 싹 안으면서 포옹을 하더라고요. 야,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우리 두 분씩 막 해봐요. 막 하다가 확 안아줘 버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예, 우리 연식이 있는 만큼 희노애락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희노애락 중에 만난 것들이 참 귀한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희노애락이 막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상하게 나갔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못 오겠죠. 그런데 웃음이라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또 나름대로 후반 인생이 더 즐거워진 그런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겠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 얼굴 모습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어떤 그 김제시에서 강의할 때인데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서 제가 아니 내 얼굴이 이랬나? 뭐 이럴 정도로 제가 표정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아도 그냥 대충 좋아하고 싫어도 대충 좋아하면 표정이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얼굴이요. 그런데 좋을 때는 싫을 때는 눈만 한번 해보세요. 좋다. 시작. 옆에 분 보시면서 우와. 우리 엄니 봐봐. 좋아도 이렇게 좋아해. 손을 높이 올린 만큼 나의 뇌는 그만큼 영역이 넓어져서 산소 공급이 많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 손을 올리면서 손을 많이 쓰면서 손으로 지휘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즐겁게 하면은 내 몸이 운동이 돼가지고 땀이 나면서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되거든요. 저는요, 이 웃음 멘토가 있습니다. 웃음 멘토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아주 유명하신 분, 황수환 박사님. 황수환 박사님이 저의 멘토시. 제가 2006년도에 웃음을 만났지만은 2008년도에 황수환 박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황수환 박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황수환 박사님이 제자가 되고 황수환 박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웃음 선생 신바람 나는 웃음을 전국에 펼쳐주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8세 작년 12월에 노하셨잖아요. 근데 황수환 박사님은 일찍 소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웃음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웃으면 또 뭐가 와요? 웃으면 또 뭐가 와요? 복이 오고 건강이 오고 행복이 오고 더 좋은 거는 돈이 들어와. 돈이. 네, 돈이. 그래서 저는 웃다 보니 이렇게 돈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과 소통한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더 일찍 변했을 텐데 아쉬움도 있지만은 길어진 후반 인생 지금이라도 깨닫고 사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
그래서 저는 이 웃는 방법을 갖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웃는 것을 잘 못할까? 우리 신체는요, 얼굴에 80개 근육이 있는데 찡그릴 때는 65개가 사용이 된대. 근데 웃을 때는 15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찡그릴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찡그리고 알고 나와. 그리고 태어나서는 오줌 똥 쌀 때 안 가려달라고 막 찡그리고 하니까 애들은 그거를 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 쌩글쌩글 웃는 것은 아빠 엄마가 늘상 좋으면 우리 아기 아유 예뻐라 이렇게 해주면 애가 웃는데 늘상 갔다 오면 피곤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다 보면 애기한테 무슨 얘기 해주겠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가 부정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뇌 인지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구나. 연습.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하. 그리고 이 발음, 치과 가서 어금니 찍 할 때처럼 시작. 그래서 아이를 붙이는 거예요. 아이. 땡겨요. 그리고 늘상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는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왜? 준비가 필요하다니까, 준비가. 호흡이라고 그러죠. 노래 부르시면 알 거예요. 호흡. 미리 내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호흡을 하잖아. 이 호흡이 우리가 연습을 필요하다는 거죠. 웃을 때도 그냥 하하 웃으면요. 길게 못 웃어요. 좀 숨을 들어 마시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웃음 운동을 우리 황수환 박사님하고 같이 했었어요. 웃음 운동은 일반 웃음 치료의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웃음 운동 그냥 뭔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딱 만드는 게 있거든요. 30cm 박수, 50cm 박수, 어깨 웃음 어깨 웃음, 그다음에 장군 웃음, 사자 웃음 이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년에는 아픈 사람들이 좀 병원에 많이 없어서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만들어야 돼. 그 병원이 망할 정도로. 우리는 한번 이렇게 길게 웃으면요. 하루에 3번 웃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그거는 벌써 의학적으로 나온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5초씩 3번 크게 웃으면 갈 일이 없다니까 한번 크게 웃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웃냐? 일단 3cm 박수. 3cm 박수 준비하면은 아싸 하는 거예요. 아싸는 뭐냐면 아끼고 사랑하자. 줄임말. 자, 30cm 박수 준비! 아싸! 이래놓고 가볍게 노래 저 교실에서 하듯이 요때 이제 중요한 거는 감정을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압으로 하 발음을 해서 내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 보시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 좋아요. 30cm만큼 벌린다 해서 30cm 박수요. 그 다음에 50cm 박수. 조금 넓게. 이때는 이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손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몸을 같이 치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잘했어요. 요거 집에서 하루에 15초씩 틈날 때만 해보세요. 엄니들, 아버님들 살 빠지는 것은 십상이요. 변비증 있을 때 하면서 이게 신경 써봐. 애기 낳는 기분으로 뿅 나와. 자, 어깨 아프죠? 목 아프죠? 어깨 웃음 박수. 이거를 언제 하냐면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하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묵직할 때 있죠. 이때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막 일하지 마시고 그냥 이부자리에 앉아서 요때 2박자 3박자 넣는 거야. 처음에는 한 박자, 반 박자, 16분음표 4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통해서 요 방법으로. 감정은 안 넣어도 괜찮아요. 이 감정 없는 웃음으로 운동을 하면은 나중에 감정이 들어가면은 어디든지 가도 배꼽이 빠질 정도로 박장대에서 포복절도, 요절복통, 윙크돼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이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죠.
치매가 무섭다고 하죠. 암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실명하는 거예요. 눈 뜨고 치매 걸리면 그래도 누가 보조해 주잖아요. 근데 이때 치매 걸려도 예쁜 치매 걸려야지 고약한 치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치매는 언제부터 오냐? 20년, 30년 전부터 온대요.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그 예쁜 치매, 고약한 치매 걸린다는 거예요. 치매 안 걸리면 엄청 좋지만 혹시라도 걸리면 예쁜 치매 오면 인사도 잘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나 치매 걸린 사람인데 예쁜 치매 걸렸어요. 텔레마케터 전공했던 사람들은 치매 왔을 때 여보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버스 딱 늘상 했던 사람은 딱딱 치면서 오라이. 그런데 고약한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욕만 하고 팔르고 튀어나오고 싸우기만 하고. 차라리 그냥.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눈 실명하는 거라니까. 눈이 실명하면 모든 기관이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윙크를 많이 해야 돼. 손자 손녀들한테만 시키지 말고 엄니들, 형님들, 아버님들, 어머니들 윙크 많이 하시다. 윙크 해봐요. 저를 보고 빠르게 시작. 빠르게. 오른쪽 눈 감고 왼쪽만 윙크 해봐요. 오른쪽 눈 감고 시작. 오른쪽 눈 감고 왼쪽만. 오른쪽 눈 감고 왼쪽만. 왼쪽 눈 감고 이제는 왼쪽 눈 감고 오른쪽만 시작. 왼쪽 눈 감고 오른쪽만. 안 되죠. 안 돼요. 저 한번 볼래요? 아이 멋진 얼굴인데 안경 벗으면 이상한데. 착 감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감고서 우리가 눈 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 윙크하면서 박장대소 하는 것을 윙크대소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얼마 전에 망막 파열증이 왔어요. 눈이, 오른쪽 눈이. 그러다 보니 눈이 귀한 걸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앉아서 하는 운동을 내가 알려드릴게. 앉아서. 자, 앉았어요? 허리 피세요. 그리고 자, 손을 갖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움직여. 비벼. 자, 오늘 의자 다 그냥 무너지도록. 예, 좋아요. 요걸 통해서 나의 척추, 요추 미추를 갖다 강화시켜주고 요추 미추를 강화시킨 다음에 이 모든 부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이번에 첼로 연주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딱 잡고서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7080에 나왔던 트위스트 곡인데요. 파이프라인이라고, 이 음악을 듣고 조용필 씨가 음악을 했다는 음악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나올 때 과감하게 흔들어 보세요.
땀 나지요? 땀 나요. 우리 암은요, 내 몸이 차가워서 온대.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내 열이 때문에 애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기보다도 활동을 억제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제가 그 첼로 연주를 통해서 전립선, 요실금 예방하는 운동까지 했는데 웃음 운동도 하고 요거를 조금만 우리가 응용해서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세요. 힘들 때마다 더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건데 웃으면서 가자는 거지. 2015년 웃으며 살아가자. 이렇게 제가 2015년 하면 여러분들 웃으며 살아가자 해보신 거예요. 2015년 이것을 풀어 제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무슨 노래냐?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내 나이가 어때서가 박무부 선생님이 산에 가서 이거 막 그 여자분들 중년부인들 떠드는 거 듣고서 아이디어내서 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오승근 씨가 참 좋아지고 그 부인이 하늘나라 소천하면서도 웰다잉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런 것을. 웃으면서 아파도 웃으면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어차피 20일, 11일 신용카드 갚는 날도 웃으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를 한번 노래하면서 1절만 할게 1절만. 원, 투, 쓰리, 포. 이야, 이야,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노래는 자꾸 불러야 돼요. 우리가 좋은 노래는 자꾸 불러야 되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노래 이거를 늘상 기도하듯이 가지면은 정말 좋답니다. 2015년도 이제 울으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이때 웃음은 나에게 치료제가 될 거예요. 웃음은 나에게 건강을 줄 거고, 웃음은 나에게 행복을 줄 거고, 그렇다 보니 그때부터 돈이 들어올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후반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 2015년 신년은 이제 새해가 아니요 2014년도에 정리하면서 수학의 계절로 보면서 우리가 갑시다. 우리 2015년도 정말 활기찬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힐링 첼리스트 이웃음 강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의 힐링 콘서트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이 반응이 이렇게 잘해주셔서 제가 강의하는 동안 내내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 힐링 받은 것 같아요. 신년에. 네, 교수님의 강의와 연주를 통틀어서 힐링이란 말을 자주 쓰시던데요.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 힐링이라면은 사전적 의미는 지쳐있는 심신을 치유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저는 그 힐링이란 단어를 통해서 제가 치유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의 능력을 좀 개발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니셜로 해서 H는 휴먼, E는 에듀케이션,
A는 아트, 아모레, 그리고 N은 리더십, 리스닝, 그리고 I는 인터레스팅,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 좀 넓죠? 그 다음에 N은 내추럴, 네트워크, 마지막에 G가 기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힐링의 범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죠. 네, 웃음. 힐링의 미학이 따로 있으시다고요. 웃음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많은 웃음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웃음 교육을 2006년도에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황홀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웃음을 짓고 살을까? 아예 이참에 이름까지 얘가 예명으로 지차 해가지고 지금 이 웃음으로 이렇게 예명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 불려지는 대로 된다고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아니면 이 강의 때문에 웃음 때문에 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미학이라면 조금 거창하고요. 생활 속에서 웃음을 많이 짓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걸 느꼈어요. 건강해지고 복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는 웃음을 정말 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첼로를 전공하신 특별한 이유와 또 이 첼로와 힐링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첼로를 만난 거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늦게 만났습니다. 보통 어릴 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작된 동기는 제가 몸이 상당히 허약했었어요. 그래서 뭐를 좀 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그때 음악이 이 중학교 때부터 늘상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몸은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첼로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첼로라는 악기를 주변에서 아무도 모를 때였습니다. 저 역시 몰랐었고. 그런데 첼로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와 첼로 하네? 첼로야? 이런 그 상대방의 공감이 저에게는 또 용기를 줬고요. 제가 좀 음악성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첼로 만난 인연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그 클래식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음악으로 우리 청중도 또 강의할 때 가서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나 이렇게 만족도가 좋아서 저도 그렇게 지금 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강의를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전남 장성 프란치스코 회관에 갔었습니다. 우리 신나는 예술여행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때 뭐 저만 간 게 아니라 우리 9명의 단원까지 같이 갔죠. 근데 그때 우리 뭐 다른 음악도 아니에요.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 이 음악을 틀었는데 갑자기 한 어르신께서 일어나더니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떠는 것이 옆에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서. 평상시에는 휠체어 타고서 꼼짝 안 하던 어르신인데 음악을 듣고서 막 제가 저쪽에 객석에 가서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무대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춤을 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음악과 이런 모든 부분의 그 힐링이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이 남네요. 네, 오늘 강의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고요. 또 행복한 에너지 받으셨을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오늘 강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늘상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 만족도는 조금 좀 이렇게 뭔가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왔다 갔었을 때 그분들의 얼굴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아팠던 분들이 또 손을 잡으면서 오늘 저 강의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실 때는 제가 오히려 이렇게 힐링이 돼서 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라는 것이 매번 이렇게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어느 곳에 가서 좀 약간 제가 좀 우울할 때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들이보면은 그분들에 의해서 힐링을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라는 것, 강사라는 것 참 준비 뭐 철저히 해가고 만족도 높여주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하고 같이 했지만은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CNB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CNB 가족 여러분, 2015년도가 이제 시작됐네요. 1월 또 금방 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가 새해이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4년도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결실을 맞는
그런 2015년도가 되면 좋겠어요. 2015년은 을미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양의 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실복실한 양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산양, 염소를 뜻했대요. 그런 의미,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동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15년 좀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은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2015년을 지나가면은 2015년 12월 달에 참 잘 살아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웃을 일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서 힐링을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웃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을미년도 교수님의 그 음악으로 웃음과 또 많은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과 이 감동이 살아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전국을 무대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제 봉사해 주고 계신데요. 이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감성과 이런 희망과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이런 첼로를 통해서 전파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우승 교수님 파이팅입니다.